좋은 건강한다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년간 작업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각 부위별로 우리가 통증이 나타날 때 어떻게 구별하고 진단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5번째 팔꿈치 쪽에 통증이 나타날 때 이거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궁금하죠. 그리고 이거 병원에 갔을 때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이거 좀 급한 건가? 빨리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느긋하게 지켜보다 가도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고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팔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을 어떻게 감별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팔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보다는 팔꿈치가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팔에 나타나는 병변들은 팔꿈치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긴장되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을 거고요. 근육이 좀 손상돼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대, 염좌로 인한 통증들도 팔꿈치에서 있고요. 목 디스크나 아니면 팔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도 있습니다.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팔꿈치에 관절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점액낭이 좀 부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되게 복잡하죠. 자, 팔뼈가 모두 몇 개죠? 통닭 좋아하시죠? 통닭 먹었을 때 닭날개 먹으면 뼈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닭봉에 하나, 날개에 2개 해가지고는 3개 나오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완골 하나, 그 다음에 척골과 요골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전박이 2개의 뼈, 총 3개의 뼈로 이루어진 게 팔이에요. 인대로 인해서 이 팔꿈치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손목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요골과 척골 사이에 또 이런 막이 쌓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손은 아주 미세한 동작을 하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팔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크게는 우리 이 상완골에 있는 근육들은요, 팔을 구부리는 근육, 아니면 팔꿈치를 펴는 근육이에요. 이 전박에 있는 근육은 손을 쥐는 근육, 아니면 손을 펴는 근육, 혹은 손목을 젖히는 근육,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 자, 또 하나 있어요. 손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고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근육들이 이제 팔꿈치 근처에 있는데요. 그런 근육들이 모여서 상당히 이제 멋진 팔을 만들고 있죠. 이 팔에 있는 근육들, 감각들을 지배하는 신경은 목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보통 경추 5번에서부터 흉추 1번 정도 사이에 있는 신경이 팔에 있는 감각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내려와서 3개의 큰 신경줄기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서부터는 신경, 척추, 경추 5번부터 해서 6번, 7번, 8번, 다음에 흉추 1번, 겨드랑이 쪽에 이제 흉추 2번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모양의 이제 통증 지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꿈치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운동 범위예요.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해서 팔꿈치를 쭉 폈을 때 완전히 일자로 180도 펴지는 게 정상이고요. 구부렸을 때 한 150도 정도까지 구부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뭐 한 90도 정도 구부려지고 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고 폈을 때 우리가 막대기 같은 걸 쥐었을 때 이거를 90도 안쪽으로 꺾을 수 있고요. 90도 바깥쪽으로 꺾을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 범위가 좀 제한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팔꿈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이제 인대가 늘어난다. 우리가 팔을 삐끗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염좌상이 있고요. 손을 넘어질 때 짚다가 여기서 뭐가 뜨끔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팔을 쓸 때마다 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깥쪽하고 안쪽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죠. 자, 인대의 통증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대가 수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땐 별로 아픈 줄 몰라요. 근데 인대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그때 시큰한 통증을 느끼고요. 인대가 붙어있는 부위를 눌러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픈 그런 통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대가 상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인대 안쪽을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늘려보고 했을 때 늘어나는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인대 부상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의원에 팔이 아파요 라고 오는 환자분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이 테니스 엘보 골프 해볼 거예요.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그냥 임상적인 병명인데 정확한 병명은 주관절 외측 상과염 혹은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내상과고 여기가 외상과예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테니스 엘보라 그러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백핸드 동작을 하다가 여기가 부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테니스 엘보라 그러고요. 여기가 내상과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 치다가 뒷땅을 탕 치면은 여기에 이제 부상을 잘 입어요. 그래서 골프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저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요, 손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들이 이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거고, 팔을 많이 쓴다고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목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부상이 오게 되고요.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은 여기가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이 근육에 힘을 쓰면은 아프겠죠. 해서 그 근육에 힘을 쓰도록 팔을 뒤로 젖혀보게 하고 이거를 버티게 할 때 여기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테니스 엘보를 의심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골프 엘보는 이 안쪽이죠. 이 근육,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손을 쥐거나 아니면 손목을 앞으로 구부릴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라서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걸 잘 버티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버티게 할 때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시큰 통증을 느끼면은 우리가 골프 엘보를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만성화되는 분들이 많은,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쉬어주면 상처가 날 텐데 자꾸 손을 쓰잖아요.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낫질 않고 몇 년씩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잘 안정을 취해주고 한의원에 오셔서 매선을 심거나 공독 같은 걸 맞거나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 2개월 사이에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 엘보를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쥐거나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팔꿈치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관절이나 잘 생기지만 그래도 팔꿈치는 드문 편이에요. 우리가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처럼 체중 부하가 실리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잘 생기지만 팔꿈치는 체중 부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관절을 움직이는데 이게 완전히 다 구부러지지도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의 특징은요, 관절 자체가 굳어졌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다 조금씩 제한이 돼요. 그게 이제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마진이 울퉁불퉁한 관절이 좀 다른 소견들을 보게 되죠. 해서 완전히 펴지지도 완전히 구부러지지도 않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관절염이고요.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침 치료 받고 하면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두저맥란염이라는 게 있는데, 팔꿈치 뒤에는 저맥낭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부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주두저맥란염이라고 부르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책상에 팔꿈치가 잘 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저맥낭이 부어서 이렇게 볼록 솟아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간에 주사로 간단하게 뽑아내기만 하면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고요. 한의원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부어있는 액을 빼내게 되면은 금방 회복이 되게 됩니다.